여기가 거의 뭐 쓰레기 더미들로 진짜 꽉 찼던 창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폐기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공사, 방수공사, 목공공사, 막 페인트에 장판에 막 진짜 공사랑 공사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알게 됐지. 셀프 인테리어는 할 게 없겠구나. 일단 여기가 아무래도 창고로 쓰던 곳이라서 진짜 공사건 뭐건 일단 시작을 하려면 안에 있는 짐부터 진짜 다 정리를 해야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폐건전지 막 이런 것들 분리수거 안 되는 것들까지 진짜 막 잡동사니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일단 알아봤죠. 근데 거의 뭐 5톤 트럭이 와야 할 분량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거의 뭐 알아보니까 150에서 한 18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이제 올해 환갑이 된 우리 엄마부터 시작을 해서 여든이 넘은 우리 이모, 할 일 없는 친구들까지 죄다 소집을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마대자루 같은 거에 넣어서 나르고,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문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상 다리를 하나하나 다 톱으로 막 썰어가지고 버렸죠. 그렇게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것만 한 3일은 꼬박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180만 원 정도 불렀던 거를 마대자루 개당, 큰일 난 거지? 마대자루 개당 한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총 18장을 구매를 했고, 가구 버리는데 또 5만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8개 해가지고 15만원 정도에 제가 폐기물 처리를 다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원했던 컨셉이 확실하게 좀 있었거든요. 뭔가 또 사무실 느낌도 좀 났으면 좋겠고, 세련되고 뭐 깔끔한 그런 촬영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는 와중에 아늑한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또 이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디 하나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고 뭔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느낌? 한쪽 벽면을 제외하고 전체 벽면, 그리고 이제 천장 전체, 그리고 공간 분리를 위한 가벽 2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또 아트월 공사를 추가를 해서 견적을 냈는데 이것도 한 500만원 정도가 맨 처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완전 처음이다 보니까 단가 자체를 잘 몰라서 또 폭풍 검색을 엄청 했죠. 그랬더니 뭐 방문 견적을 의뢰하면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꼼꼼히 이제 실측을 하고, 뭐 사이트에 필요한 자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는 뭐 며칠 걸리고 사람은 몇 명에 뭐 인건비는 얼마에 막 세세하게 견적서를 다 내놔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가격을 올리는 뭐 인테리어 전문 견적 사이트 같은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진짜 거기서는 사기를 칠래야 뭐 사기를 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사이트에서 받은 견적을 뭔가 좀 기준으로 잡고 굉장히 많이 문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신 분과 컨택을 해서 이제 목공 공사를 진행을 했죠. 사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최종적으로 고민을 했던 업체는 딱 2개 정도의 업체가 있었는데, 한 업체는 이제 3분이서 작업을 하는 대신 이틀 만에 이제 작업을 끝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업체는 이제 한 분이서 작업을 하시는데 대신 4일 만에 또 작업을 끝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야? 이제 3분이서 3분이서 이틀이면 하루 인건비 곱하기 6인데, 이제 다른 업체는 혼자서 4일이니까 하루 인건비 곱하기 4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예산을 좀 세이브하자 해가지고 4일에 걸쳐서 목공 공사를 또 진행을 했죠. 그 다음은 이제 퍼티 작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견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승고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견적을 의뢰하니까 그것도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셀프로 공사를 진행을 했죠. 이거는
저는 진짜 비용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이거 아크릴 퍼티 2통, 그리고 핸드코트라고 하는 걸 또 한 3통 정도를 샀고, 부자재 같은 경우는 뭐를 다 합쳐서 35,000원, 그래가지고 총 85,000원 정도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진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꼼꼼히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페인트 작업도 좀 안 예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퍼티 작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퍼티, 그리고 2차 퍼티, 그리고 올 퍼티, 3단계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올 퍼티를 하는 건 조금 무리다 싶어가지고 딱 2차 퍼티까지만 하고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퍼티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퍼티가 다 마른 후에 샌딩이라는 작업을 또 시작을 해줬어요. 이게 진짜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립니다. 진짜 뭐 전문가분들은 이제 샌딩기라고 해가지고 뭐 청소기가 달려있는 그런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내는가 동시에 이제 청소기로 그 먼지들을, 가루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샌딩 기계 대신에 철물점에서 파는 사포와 장갑, 그리고 뭐 고글, 그리고 방진 마스크 이 4개로 쇼부를 받죠. 근데 진짜 여러분 직접 하실 거면 모자를 꼭 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가루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그냥 감으면 다 털어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땀도 나고 아무래도 두피에 기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위에 가루가 계속 쌓여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제가 감으러 갔는데 진짜 팍팍 감았는데도 두피에 그 가루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그날 미용실에서 그거 없앤다고 샴푸를 3번인가 했거든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보기에도 그냥 셀프로 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냥 쓱싹쓱싹 문지르면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면적 자체도 너무 넓었던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페인트 색이 더 잘 나오고 유지도 좀 잘 되라고 프라이머 같은 것들을 바르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머도 제가 산 게 흰색이었어요. 근데 또 심지어 저희는 페인트 색을 또 화이트를 골랐네? 그리고 또 조명도 화이트인 거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페인트 칠을 칠하고 이제 롤러에 페인트가 부족해서 다시 붙이려고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내가 어디까지 발랐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벽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촉촉히 젖어있는 부분이 바로 내 눈앞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발랐구나 비교적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천장은 딱 보면 조명이 바로 위에서 눈을 때리니까 그 촉촉한 부분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롤러 힘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페인트를 칠하는 도중에 롤러를 한 5개인가 저희가 부러뜨렸거든요. 그만큼 이게 진짜 은근히 힘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페인트계 샤넬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무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로 작업을 해야 되고 지하다 보니까 환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냄새가 좀 안 나는 친환경 페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뭐 부자재 값,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까지 다 합쳐서 한 72만 8천원 정도에 다 쇼를 봤어요. 그리고 대망의 장판이었어요. 여기서 돈을 진짜 아주 허공에 뿌렸죠. 저희가 진짜 돈을 아끼겠다고 방산시장에 가서 장판을 직접 사다가 이것도 셀프로 해보자 해가지고 심지어 좀 예쁜 대리석 무늬가 들어가 있는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는 두께 한 2.2T짜리의 장판을 거금 한 30만원 정도에 주고 구매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걸 막 이리 굴리고 막 저리 굴리고 하면서 다 깔고 자르고 무려 한 8시간인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깔아놓고 보니까 대리석 무늬가 너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벌레바지 쪽 마감을 진짜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막 칼로 자르는데 막 평평하게 잘리지도 않고 막 한 군데는 막 튀어나오고 한 군데는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다가
뭐 어쩌겠어. 결국 또 견적을 다시 받았죠. 근데 왜? 장판 구입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40만 원의 시공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오셔서 2시간 만에 작업을 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장판은 그냥 맡기시는 게 훨씬 쌉니다. 이제 진짜 공사는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힘든 건 다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행복하게 돈 쓸 일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잊은 거지. 내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를 생각해뒀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케아로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담아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산 거야. 근데 처음 가서 한 400만 원어치 샀죠. 소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조립을 해서 하나하나 다 채워 넣었어요. 근데 너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구는 큰 가구들부터 먼저 이제 들여놓고 몇 번에 나눠서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뭔가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너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어요. 뭘 샀는지 그 제품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랜선 사무실 집들이 같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공사가 끝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공사였어요. 여러분 정말 셀프 인테리어는 하지 마세요. 그냥 방 정도 꾸미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다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짜증난다 갑자기 또 그날 생각하니까.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와 함께합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 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